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픈마인드입니다. 저는 요즘 굉장히 많은 시간을 책을 출간하는 데 보내고 있습니다. 시간을 내서 공부도 많이 하고 있고요. 참고 문헌도 많이 보고 있고, 나름대로 제가 직접 경험한 것들을 책을 통해서 구독자분들께 좀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도입 부분 프롤로그에 대한 내용을 미리 우리 구독자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가슴 뛰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현재 가슴이 벅차오르는 일입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잠도 오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고, 그 생각은 점점 발전되어 사업 구상으로 이어지고, 또한 더 구체적인 계획들이 세워지고, 함께 협력하는 사람들을 찾아내고 새로운 에너지가 솟아나는 현상을 경험했다면 그것은 열정입니다. 열정은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정과 에너지는 몸과 마음이 건강한 상태가 아니면 나오기 힘든 것입니다. 건강한 생각은 건강한 육체로부터 시작됩니다. 몸이 아프거나 정신이 힘이 들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모든 것이 귀찮아집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열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도전하더라도 건강한 몸과 정신이 유지되어야 열정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강력한 열정을 가져본 적이 2번 있습니다. 그때 용광로 같은 열정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고, 그 열정은 주위를 뜨겁게 만들고 보는 사람마저 열정 속으로 빠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 열정적인 상태는 미친 것 같습니다.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라 제대로 미친 상태입니다.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그 생각은 실제로 행동으로 움직이게 만들고, 잠도 줄이고 여러가지 문제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도전적으로 패기 있게 달려가는 열정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에너지인 것입니다. 첫 번째 열정은 제가 29살 보험 세일즈 하면서 경험했습니다. 2번째 열정은 제가 45살 토지 투자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2번의 열정 속에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열정이 있을 때 도전했던 일들이 실제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고 모두 대성공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2번의 열정이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인데, 넘사벽으로 치부했던 일들이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보고 딱 정해져 있는 내 삶이 어쩌면 바뀔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샘솟으면서 열정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꿈꾸지 못했던 것을 꿈이라도 꾸어볼 수 있다는 희망이 저를 열정의 도가니 속으로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열정은 아주 가까운 평범한 지인이 당시 내 연봉의 10배를 보험회사에서 받는 것을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얼굴은 화끈거리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야 말겠다는 꿈과 목표를 세우고 열정적으로 행동했던 시간이 있었고, 그 열정으로 인해 저도 똑같은 억대 연봉자가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2번째 열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이웃이 부동산을 통해 100억 이상의 자산을 만드는 것을 보고 45살 중년의 남자는 충격을 받았고, 식어있던 가슴이 뜨거워지고 희미했던 목표는 명확해졌고, 주체할 수 없는 용기와 거침없는 행동들이 내 앞에 있는 모든 도전들을 허물어뜨려 버렸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자극이 내 삶을 통째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똑같이 24시간을 보내고 똑같이 새끼 식사를 하고 똑같은 법 규정 속에서 살아가는데 왜 저 사람은 100억대 사람으로 살고 나는 한 달 벌어 한 달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갈까 하는 속상함이 나를 비참하게 만들었고, 태어날 때부터 부자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상속을 받은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특별하게 특혜를 준 것도 아닌데 저 사람은 100억대의 자산가로 살아가고 난 직장인의 올무 속에 묶여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의문의 해답을 찾았을 때 열정은 시작되었고, 내 안에 잠자고 있는 거인을 깨울 수 있었습니다. 절대로 꿈꿀 수 없었던 꿈이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꿈이 현실화되어가는 상황을 경험하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도전들이 나를 열정적으로 만들었고, 불굴의 도전이 저를 100억대 자산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나는 간절하다고 말할 정도로 간절한가? 진실로 간절한 사람은 그냥 저절로 눈에 보입니다. 간절한 마음은 숨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진실로 간절한 사람은 가만히 앉아 간절하다고 생각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간절한데 어떻게 가만히 앉아 있을까요? 아래에서 막 깨어난 새는 시끄럽습니다. 스스로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끄럽게 울지 않으면 먹이를 주지 않기 때문에 목숨 걸고 열정적으로 웁니다. 그러면 어미새는 새끼에게 먹이를 줍니다. 당신은 지금 간절하십니까? 성공을 진실로 갈망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가슴이 싸늘하게 식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언제까지 당신은 이렇게 사실 것입니까? 식어 있는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매개체가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당신도 식어 있는 가슴을 끓어오르게 만드는 매개체가 필요로 합니다. 당신이 잘 알고 있는 부자가 있다면 찾아가 보세요. 사실 그 사람에게는 뭔가 특별함이 있습니다. 사기치고 도둑질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면 그 사람만의 아주 특별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극해 여러분들의 잠자고 있는 거인을 깨워 잠재력과 열정을 끄집어내서 열정의 화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스토리는 꾸며낸 것도 아니고 실제 평범하게 살아가는 당신과 똑같은 대한민국의 직장인이 어떤 충격적인 보지 말아야 할 부자들의 패턴을 보고 열정에 휩싸이게 되고 열정적으로 행동해서 마법 같은 일을 만들어낸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 실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됩니다. 땅을 임장하다 보면 이거다 하는 땅이 가끔 나옵니다. 이런 땅은 누가 보더라도 매력이 있는 땅입니다. 하지만 이런 땅은 땅값이 비싸게 매겨집니다. 제가 투자자로서 땅을 고를 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는 바로 저가 매수입니다. 땅을 살 때 시세보다 저렴해야 관심을 갖습니다. 아무리 입지가 좋은 땅이라도 비싸게 사면 투자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절대로 시세 이상으로는 절대 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온 저의 원칙입니다. 그런 땅이 안 나오면 쉬면 됩니다.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반드시 땅은 나옵니다. 경험만큼 좋은 스승은 없습니다. 땅 투자의 좋은 점이 기다리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다리다 보면 사놓은 땅의 값이 올라갑니다. 좋은 땅을 새로 매수하지 못해도 이미 사놓은 땅들은 알아서 땅값이 올라갑니다. 내가 잠을 잘 때도, 내가 해외여행을 하고 있을 때도, 내가 다른 사업으로 바빠서 신경을 못 쓰더라도 내 땅값은 주변이 개발되면서 저절로 올라갑니다. 너무 신기하게 개발지 주변의 땅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도시의 개발 계획에 따라 공사가 시작되고 도로가 개설되고 아무것도 없던 땅에 상가들이 지어지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현상들이 시작되면 땅값은 급격하게 상승되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그래서 토지 투자자들은 하나의 토지만 사놓고 기다리면 안 됩니다. 여기저기 개발지 주변 땅들을 사놓고 기다려야 하는지 매도 후에 또 다른 땅을 매입해야 하는지 빠른 판단을 해야 합니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고 오래도록 묵혀두는 것이 지금까지의 토지 투자의 정석이라고 했다면 저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투자를 합니다. 너무 욕심부리지 않고 단기간에 싸게 사서 시세대로 매도하든지 싸게 사서 개발해서 시세대로 매도하든지 둘 중 한 가지입니다. 절대로 오래도록 묵혀두는 투자는 배제합니다. 기존의 토지 투자의 개념을 깨는 상식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려면 토지를 보는 안목이 있어야 하고 그런 안목으로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매입을 해야 단기간에도 충분히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하고 있는 토지 투자의 새로운 정석입니다. 이 방식은 아무나 따라 할 수도 없고 엄청난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마케팅에도 능해야 하고 상담에도 능해야 하는 예술가도 같은 것이다 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돈을 쫓기보다는 먼저 실력을 키울 것을 겸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력이 있으면 돈이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저에게도 돈이 있는 투자자들이 끝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5억, 10억, 20억, 50억 이상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땅을 찾아달라고 아우성입니다. 돈을 가지고 와도 땅이 없어서 모두 구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가 살 땅도 부족한데 남들까지 챙겨주기가 어렵습니다. 간혹 수십억 하는 큰 땅이 나올 때 내가 사고 남는 땅 일부를 나누어 주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땅을 고를 수 있는, 땅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가능하고 땅을 적절한 타이밍에 매도할 수 있는 마케팅 능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실력이 갖추어질 때 꿈으로 생각했던 모든 것이 현실이 됩니다. 토지 투자를 통해서 정말 가슴 깊숙한 곳에서 꿈꾸었던 소망들이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면 가끔 운이 좋아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럼 토지 투자의 수익이 실력일까요? 운일까요? 실력이든 운이든 기회가 왔을 때 그 선택을 한 것이 수익의 결과물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실제 짧은 시간에 투자 수익을 올렸던 실사례 중심으로 수익의 결과물이 이것 또한 실력인지 운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송산면 삼존리 부근에 보면 4차 산업혁명 지원지구 산업단지라고 184만 평으로 개발이 됩니다. 그 산업단지에서 불과 140m 떨어진 곳에 물건이 하나 나왔습니다. 2021년 3월 12일에 매입을 했고요. 5억 정도 했습니다. 평당 70만원. 매도는 2021년 7월 30일 10억 7,600만원에 평당 150만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4개월 만에 70만원에 사서 150만원에 매도를 한 수익이 굉장히 좋은 실사례입니다. 대출은 3억 정도 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투자금이 2억 200만원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매도 기간은 4개월이라 그랬고요. 수익률은 284%. 결과를 보면 4개월 만에 실투자금 2억 200만원을 투자해서 세전수익 5억 7,400만원을 올렸던 아주 좋은 실전 투자 사례입니다. 부동산 일을 경험하면서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 좋은 관계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원수처럼 싸우는 경우를 간간히 보게 됩니다. 부동산 일은 특히 사람과의 관계된 일이기에 그 사람의 첫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항상 조심해야 하고 분쟁을 만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이미지가 손상이 되면 그 지역에서 소문이 금방 나기에 물건 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저는 가급적 부동산에 많이 방문하지는 않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사람들이 금방 알아봅니다. 유튜브 방송을 하다 보니 목소리만 들어도 금방 알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지다 보니 더욱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지역에 대표하는 부동산 몇 개씩은 알아놓아야 부동산 정보나 물건을 받을 수 있기에 가깝게 지내는 부동산 사장님들하고는 친분을 쌓아 놓습니다. 화성시 남양에 국가대표 공인중개사 지대표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평소에 안부 인사도 나누고 좋은 물건이 있으면 상호 정보를 나누는 좋은 관계에 있는 현직 부동산 사장님입니다. 어느 날 지대표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대표님이 좋아하실 위치에 물건이 나왔는데 검토해 보세요. 그런데 이게 다른 곳에서 입질이 있어서 오늘 중 계약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물건지 주소를 먼저 보내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물건이면 바로 가계약금을 넣을게요. 문자로 물건지 주소를 받는 순간 바로 이거다 할 정도의 위치였습니다. 평당가를 계산해 보니 주변 가격의 반가격으로 나왔습니다. 주변 시세가 평당 13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하는데 평당 70만원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토지이용 계획 확인으로 확인을 하고 밸류맵, 땅야, 디스코로 주변 팔린 시세를 확인하고 토목 담당자에게 혹 무슨 문제가 있는 땅인지 확인해 보니 특이사항이 없는 아주 저렴한 물건이었습니다. 은행에 전화해서 감정평가를 의뢰했고 은행에서는 감정평가를 해봐야 확실하지만 재조장으로 허가 난 상태이면 대략 3억 정도는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전화를 바로 했습니다. 지대표님, 이 땅 바로 계약하겠습니다. 다른 분에게 뺏기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계약금 10%를 먼저 입금시킬 테니 지주 계좌번호 넣어주세요. 그리고 바로 입지 분석을 다시 해보았습니다. 184만 평이 만들어지는 4차 산업혁명 지원지구 산업단지에서 14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임야인데 이미 허가를 받았고 토목공사까지 해놓은 땅이었습니다. 허가받고 토목공사까지 해놓았기에 대출은 약 70%까지 나온다면 현금으로 2억만 준비하면 최고의 땅을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땅이 싸게 나오면 무슨 하자가 있지는 않은지 의심부터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싸게 나와도 망설이다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입지 분석, 권리 분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회가 와도 놓치게 됩니다. 저는 약간의 문제가 있는 땅이라도 토지 이용 계획하기는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압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현장에 가서 확인해보고 허가 사항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따져보고 현장에 가보지 않더라도 인터넷 로드뷰로 주변 경관이나 오수관, 우수관, 배수로까지 확인할 수 있기에 모든 도구를 다 활용하여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기에 기회가 오면 다른 사람들보다 빠른 타임에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남들보다 많이 알아야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약금을 입금할 계좌가 저녁 때가 되어도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 대표님께 전화를 해서 지주 계좌번호를 보내달라고 재차 말씀을 드렸는데 지주가 다른 분에게도 말씀해 놓아서 그쪽에서 결정하면 계약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좋은 땅은 항상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정말 시세보다 낮고 좋은 땅은 계약금을 넣었어도 배액 배상을 통해 취소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를 많이 경험했기에 이번 건은 안 되겠구나 하는 예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어도 연락이 없어서 거의 포기하고 있을 때 지 대표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대표님, 지주 계좌번호 받아놨습니다. 빨리 계약금부터 넣어주세요. 지주 찾아서 어렵게 설득해서 받아왔습니다. 평소 지 대표님을 믿기에 현장에 가보지 않고서도 계약금을 입금시켰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송산으로 올라가 물건을 확인해 보니 너무 괜찮은 물건이었습니다. 손 볼 것도 없는 이미 허가가 재조장으로 되어 있는 살아있는 땅을 계약했기에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매도하면 딱 좋을 위치였습니다. 이 땅을 2021년 3월 22일 등기를 하고 혹시 하는 마음으로 이 주변 시세를 확인해 보니 역시 평당 150만 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보통 이렇게 산업단지 인근에 향후 공장을 짓게 되면 평당 250만 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사용자로면 더욱 좋겠지만 투자용으로 사놓아도 좋은 위치였습니다. 직원인 권 팀장에게 권 팀장, 이 땅 시세대로 내놓아 볼까? 대표님, 등기에 잉코도 안 말랐는데 너무 빠른 것 아니에요? 그냥 수요자가 많아서 혹시 하는 마음으로 내보는 거지. 한참 송산그린시티 남측 지구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때이고 투자용 땅을 찾는 사람도 많기에 혹여나 하는 마음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삼존리가 산업단지의 경계선에 붙어있는 위치이고 특히 이 땅은 산업단지로부터 직선거리 14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서 투자용으로 사놓아도 손색 없는 땅이었습니다. 내놓자마자 여러 사람들이 찾아왔고 관심을 보였고 2021년 3월 30일 매입 등기 후 8일 만에 매도 계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실투자금 2억 200만 원을 투자해서 수익 5억 7,400만 원을 단 8일 만에 올릴 수 있었던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흔히 임장을 다니다 보면 의외로 시세 파악이 안 되는 땅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개발 호재는 있는데 수요자가 몰려오지 않을 시기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개발이 된다고 무조건 수요자가 몰려올 것이라는 착각은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타이밍 싸움입니다. 개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5년 동안 묶여 있다가 10년 동안 묶여 있다가 단 1년 만에 지가가 움직이기 시작하기도 합니다. 개발 압력이 상승하고 뉴스나 미디어에서 소개가 나오고 각종 개발 소식들이 흘러나오고 실제 공사가 들어가는 움직임이 보일 때 이때가 타이밍입니다. 이 타이밍이 적용되면 실제 투자자들이 몰려옵니다. 화성 송산그린시티 같은 경우도 2021년 토지거래 상위권에 속했습니다. 신세계그룹의 국제 테마파크를 비롯해서 서해선 복선전철 같은 굵직한 호재들이 연일 방송에서 다루어졌고 특히 10년 이상 정체되고 있던 송산그린시티 신도시의 개발 소식은 가뭄에 단비가 오듯이 투자자들의 자금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였던 것입니다. 2021년은 실수요자가 몰리지는 않았지만 실투자자들이 몰렸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땅을 파는 지주는 10년 동안 꿈쩍도 안 하고 있는 땅을 바라보면서 한숨만 쉬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주변 땅값이 움직이는 타이밍을 잘 몰랐고 더구나 본인 사업에 어려움이 생겨 급하게 팔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급매로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항상 지가의 변화를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하고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좋은 땅을 반값에 살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실력인가요? 운인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경우 운일까요? 아니면 실력일까요? 한번 시간을 거꾸로 되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신에게 만약 이런 좋은 땅을 소개해 주는 사람이 없다면 가능할까요? 그래서 현지 부동산 공인중개사들과 잘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당신에게 이런 물건이 주어졌을 때 이 땅이 좋은 땅인지 평범한 땅인지 구별할 수 있나요? 저는 항상 이곳을 주시하고 있었고 이 주변의 시세를 파악하고 있었고 향후 이런 위치의 땅이 어떻게 개발될 수 있는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각종 데이터와 시뮬레이션을 머릿속에 항상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혹 당신은 이렇게 준비되어 있나요? 세 번째, 오늘 땅을 보여주고 오늘 가계약금을 입금하라고 하면 입금시킬 자신이 있나요? 아마도 이 부분에서 모든 사람들이 문제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장담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어떻게 땅도 안 보고 계약을 하느냐, 어떻게 오늘 보여주고 오늘 계약하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불만을 제기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약을 하기가 어렵고 이것이 운이 아니라 실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것을 운에 맡겨서 하루 만에 계약한 것이 아니고 철저히 분석하고 서류상 문제가 없는지 법무사에 확인하고 토목사무실에 허가난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고 허가권을 명의 변경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은행에 감정평가를 시켜서 대출 가능 금액을 알아보고 그 땅 주변의 권리 분석을 철저히 했기에 현지에 가보지 않고서도 단 하루 만에 이 계약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실력이 있습니까? 네 번째, 이런 땅이 또 나올까요? 그리고 누구나 가능한 일인가요? 네, 이런 땅은 수시로 나옵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이런 땅을 너무나 많이 계약했습니다. 다양한 루트로 소개되기도 하고 직접 저에게 지주께서 연락해주는 사람도 있고 부동산 중개 사무실에서도 연락해주기도 합니다. 다만 그 땅이 그런 황금알을 낳는 땅인지 늘 소개해주는 사람도 잘 모르고 지주도 모르고 공인중개사도 잘 모르기 때문에 철저히 권리 분석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기회는 수시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땅은 수시로 나올 수 있지만 누구나 다 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철저히 준비되어 있는 실력이 있는 자가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입지 분석, 권리 분석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르는 땅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주제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고 토지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오르는 땅은 이미 정해져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경험한 정확한 사실은 오르는 땅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오르는 땅은 이미 정해져 있다면 이미 정해져 있는 그 땅을 사면 됩니다. 그러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겠죠? 그것도 아주 단기간에 오를 수 있는 땅을 구별할 수 있다면 더욱 투자의 수익률이 올라갈 것입니다. 이미 결정되어 있는 오르는 땅을 구별할 수 있다면 게임은 끝이 난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콩을 심었는데 절대로 팥이 날 수가 없습니다. 콩을 심었으면 반드시 콩이 열매 맺게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커피 원두를 갈아서 내리면 반드시 커피가 내려지지 결코 우유가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너무나 당연하게 올라가는 땅이 정해져 있다면 그 땅을 매입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평택 삼성반도체가 만들어지는 고덕 신도시 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직접 체험하고 있는 사실은 이미 삼성반도체 팹 공장은 4기까지 만든다는 계획이 있었고 이것도 모자라 6기까지 확장을 시켰습니다. 처음 팹 공장이 만들어질 때 이미 이곳은 세계적인 반도체 공장이 세워지기로 결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삼성 반도체 공장 주변의 땅을 샀을 때는 1기 공장이 만들어질 때 매입을 했습니다. 조금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들은 몇 년이 안 돼서 3, 4배 이상 뛰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미 오르는 땅은 결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토지를 투자함에 있어서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대규모 신도시, 대규모 산업단지가 계획되어 있는 곳에 주로 투자를 합니다. 토지 투자를 망설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잘 몰라서 그리고 땅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험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땅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땅을 잘 알면 그런 염려를 할 필요도 없겠지요.
어렵다고 모른다고 포기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수익도 창출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어렵기 때문에 매력이 있습니다. 쉬우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기에 가치가 떨어집니다. 반대로 말하면 몰라서 어렵다면 알면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알면 토지 투자가 얼마나 큰 수익이 있는지, 소위 돈이 되는지, 장기 투자도 있지만 단기 투자도 토지를 알면 상상 이상으로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도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패턴이 존재합니다. 당연히 집가 상승도 패턴에 따라 움직이고요. 개발이 되는 곳에 일정한 패턴만 알아낼 수 있다면 보물 지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억으로 50억, 1억으로 100억을 5년 안에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사실 권리 분석을 했던 지역들을 살펴보면 화성의 송산 그린시티나 용인의 원산면에 들어오는 용인 SK 하이닉스 주변이나 안성 토지, 그리고 평택 모두 우리나라에서 토지 시장에서 가장 핫한 지역입니다. 제 오픈마인드 유튜브 영상을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지만 2년 전부터 개발이 되기 전부터 이곳의 이슈들과 주변 토지들에 대해서 400개가 넘는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마도 이 영상들을 참고해서 토지 투자를 과감하게 송산이나 용인 원삼이나 안성 땅에 투자하셨다면 이미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말씀드린 송산 그린시티, 용인 원삼, 안성, 평택 이 네 곳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곳에 먼저 선투자를 합니다. 이곳의 특징을 보면 대규모 산업단지가 들어옵니다. 대규모라고 했습니다. 소규모가 아닙니다. 대규모 산업단지가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도시가 형성이 됩니다. 왜 도시가 형성이 될까요? 대규모 산업단지에서는 집중해서 살펴보면 동물들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바로 사람들이 일을 하는 곳입니다. 직장이 만들어지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 산업단지 내에는 수많은 기업들이 입주하고 기업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고용할 것이고,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은 인구가 그 주변에 늘어간다는 이야기고, 인구가 늘면 도시가 만들어지고 도시는 물 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땅 위에 만들어지기에 산업단지 주변 땅은 한정되어 있는 면적이기 때문에 그 땅을 확보하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행사나 건설사, 건축사와 같은 투자자들이 몰리고 땅값을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극히 평범했던 땅의 용도지역이 바뀌어 상업지역, 주거지역과 같은 땅으로 신분이 바뀔 수도 있는 지역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땅을 투자하는 좋은 이유는 불안하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개발되는 현장에 있는 땅은 계속해서 땅값이 올라갑니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매년 공시지가라는 것으로 올려줍니다. 사실은 현 시가는 공시지가보다 몇 배는 더 비싸게 올라가지요. 내가 잠을 자며 꿈을 꿀 때도, 내가 여행을 할 때도, 내가 밥을 먹고 놀러 다닐 때도 땅값은 계속 올라갑니다. 내가 사놓은 땅을 누가 훔쳐갔는지 확인 안 해도 되고, 내 땅이 밤새 평안했는지, 내 땅이 미국발 금융위기로 가격은 떨어졌는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서류상 등기가 되어 있는 내 땅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나중에 되어서는 내 삶을 바꾸어 놓는 소중한 꿈이 되어 있다면 이것처럼 가치가 있는 것이 또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개발되는 주변에 땅을 사놓으면 땅을 사놓은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 주변부터 환경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도로가 포장이 되고 도로가 확장이 되고 가로수가 생기기도 하고 그 주변으로 건물들이 지어지고 차량이 늘어나고 다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상권이 형성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내 원형지, 내 땅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이 길 수도 있지만 제가 선정했던 땅들은 거의 3년 안에 결정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땅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하겠지요. 이것은 사실 이론으로 배워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장하는 도시, 개발되는 도시, 농경지에서 공업화가 되어가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다양한 경험을 했는지 처음 농지에서 산업화가 되어가는 과정을 보며 개발계획부터 실제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고 토목공사가 시작되고 공단이 만들어지며 주변의 신도시 택지가 개발이 되고 협력업체 산업단지들이 만들어지고 철도역이 발표가 되고 고속도로 계획이 발표되는 이러한 과정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이런 개발 이슈들이 발표가 되는 순간부터 개발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토지값이 얼마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올라갔는지, 도시지역 내의 땅값이 관리지역 내의 땅값이
어떻게 얼마만큼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몇 년 안에 이렇게 올라갔는지 이런 데이터를 머릿속에 달달 외워 놓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곳이 생긴다면 먼저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기회는 공평하게 찾아오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얼마 전 매일경제신문사를 통해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책의 제목은 오르는 땅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책으로 출간될 예정인데요. 원고는 이미 출판사로 넘어갔고 원고 내용에 대한 수정 작업과 디자인적인 부분만 마무리하면 2달 뒤면 출간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출간되는 책의 핵심적인 내용을 먼저 공개하는 것이라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이 내용에 제가 투자하는 방식의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 있기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에서 토지에 대한 교육을 하던 중 수강생 한 분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대표님의 유튜브 영상을 몇 년 전부터 구독하고 열심히 보았는데 유독 권리 분석하는 지역이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용인하이닉스, 안성시 보계면 일대, 화성시 송산그린시티라는 아주 특정한 지역을 콕 집어서 설명하는 특징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지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수강생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현재 권리 분석하는 지역만 보더라도 투자할 곳이 널려 있는데 굳이 불확실한 지방 땅을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특정한 지역에 대해서만 권리 분석하는 이유는 오르는 땅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땅값이 오르는 지역이기에 다른 곳에 신경 쓸 이유가 없습니다. 간혹 지방에 땅을 가지고 계신 지주분들께서 땅을 팔아달라고 요청이 오시기도 합니다. 그럴 땐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땅이기 때문에 사기도 어렵고 소개해드리기도 어렵다고 정중히 거절을 합니다. 사실 지방 땅은 오를 것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지방에 땅은 많이 있지만 투자에 대한 수요는 수도권으로 몰리기에 결국 수도권 땅값이 지방보다 훨씬 빨리 올라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서울 땅값이 평당 몇 천만 원 하더라도 결코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오르는 이유가 땅은 특정한 지역에 한정된 면적밖에 없기 때문에 수요가 풍부한 서울의 땅값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상승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수도권은 신도시 개발과 산업단지라는 이슈와 함께 일자리가 풍부하고 특히 SRT나 GTX 같은 광역 철도망에 대한 계획과 인구의 이동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호재가 있는 지역 중심으로 성장이 되기에 투자자들은 수도권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땅값은 반드시 오르지만 제가 말하는 오르는 지역은 단기간 급등하는 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주 단시간에 아주 급등하는 지역의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2, 3년 사이에 급등하는 지역이 존재합니다. 이런 땅은 10년 이상 기다리는 것보다 1년 만에 10년 동안 오르는 땅값보다 더 많이 오르기도 합니다. 실제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10년 동안 오르지 않았던 것이 단 1, 2년 사이에 급등할까요? 차분하게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평택 고덕 신도시와 화성 송산 그린시티의 예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 고덕 신도시나 화성 송산 그린시티의 개발 발표는 이미 10년 전에 발표되었던 도시들입니다. 처음 신도시 개발 발표가 된 후 주변 지가가 호재로 인해 상당히 올랐었습니다. 하지만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계획 후 바로 공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양한 악재와 풀어나가야 하는 숙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다 보면 소위 발표 시점에는 오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열기는 사그라들게 되어 있습니다. 올라갔던 땅값도 여러 가지 악재에 부딪혀 하락하거나 답보 상태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도 10년 이상 개발이 미루어지다 보면 처음 투자했던 사람들도 자금이 묶이는 사태가 발생되고 결국 나중에는 큰 소득 없이 기다리지 못하고 매도 후 나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장기간 봐야 하는 투자라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모든 신도시 개발 계획들이 대동소이합니다. 아주 단기간에 완성되는 것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땅값은 크게 보면 발표 때 오르고요. 공사가 시작되면 오르고 준공이 되어 도시가 완성되어 가면 한 번 더 오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후 서서히 우상향의 그래프로 조금씩 오르는 땅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면 토지의 타이밍을 짧게 가져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토지 투자의 이해도가 높지 않은 사람이 향후 일어날 일들을 예측할 수 없기에 땅을 매입 후 그냥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나 조금 생각을 달리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발표 초기에 사서 초기에 매도하고 나오면 투자자로서 아주 단기간에 두세 배 수익을 달성하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기다림의 미학을 가질 필요 없이 수익 실현을 하고 그 다음 투자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공사가 시작되는 시점에 또 한 번 오르기에 공사 시점에 다시 그 주변 땅을 매입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입니다. 공사가 시작되면 땅값은 반드시 또 오르게 되어 있거든요. 처음 발표 때 사놓은 땅을 공사 지점까지 가져가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 묶이는 아쉬움이 있기에 초기에 수익 실현을 하고 빠진 후 다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단 들어갈 때와 나갈 때, 다시 들어갈 때의 투자 타이밍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 타이밍을 찾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타이밍도 현장에서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투자 타이밍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투자 타이밍의 전조정상을 알게 되면 그 전조정상이 있을 때 매입하면 긴 시간 동안 묶일 일이 없고 남들보다 한 발자국 빠른 선행 투자로 인해 낮은 가격에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투자 타이밍의 전조정상은 현지 토목설계사무소에서 가장 빨리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개발에 대한 이슈가 있기에 실제 개발하기 전 토목 측량 회사에 의뢰해서 가분할도를 그린다든지 실제 공사를 하게 되면 지역 토목 측량 회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실제 지역 토목 측량 회사 대표님과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상당한 정보와 지식들에 깜짝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이분들은 실제로 시청 담당자들과 수시로 통화를 하고 개발되는 시작부터 변경되는 부분까지 아주 정확하게 알아야 일을 할 수 있기에 알짜 정보들을 토목 측량 회사들로부터 찾으면 쉽게 알 수도 있습니다. 급등하는 지역에 투자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 토목 측량 회사에 가서 수시로 개발지 공사 지점을 확인한다. 두 번째, 시보나 관보를 수시로 체크하며 변경되는 정보나 공사에 발주되는 정보를 파악한다. 세 번째, 실제 공사가 시작되는 주변 도로 개설이나 도시계획의 진행 사항을 시청에 꼭 확인해 본다. 이 정도만 수시로 확인해도 대략 실제 개발되는 공사가 언제쯤 시작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땅값은 수요자들이 올려줍니다. 수요자들은 실제 공사가 들어가야 들어옵니다. 땅은 내놓는 사람이 적고 땅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 때 급등합니다. 그래서 땅은 수요자들이 몰려들기 전에 사야 합니다.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개발되기 시작 전에 사서 수요자가 몰려왔을 때 팔고 나가면 아주 단기간에 최상의 수익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가 계획되어 있고 대형 산업단지가 계획되어 만들어지는 곳은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투자 타이밍에 따라 장시간 묶이기도 하고 단타에 팔고 나올 수도 있는 황금시장입니다. 투자 타이밍이 지나고 나면 쉽게 말해 신도시나 대규모 산업단지가 실제 공사가 진행되고 신문이나 뉴스에서 개발되는 상황이 알려지게 되면 수요자들로 넘쳐납니다. 순식간에 땅은 고공행진을 합니다. 팔려고 하는 사람보다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나오는 땅들이 웬만하면 거의 팔려 나갑니다. 이런 좋은 소식들은 매물을 더욱 잠기게 만듭니다. 나와 있던 매물들을 거두어 들이면서 땅값의 상승은 한 번 더 올라갑니다. 신도시 주변이나 산업단지 주변으로 이제 실수요자, 즉 건축업자들이 상가를 지으려고 하는 업자들이 땅을 매입하기 시작합니다. 도로가 잘 되어 있는 땅은
부르는 게 값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한번 거래가 되고 나면 거래된 가격이 기준가가 됩니다. 오르는 땅은 누구든지 땅을 비싸게 팔려고 하지 싸게 내놓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땅이 한번 거래되면 기준가가 형성이 되고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서서히 오르기만 하는 것입니다. 가격이 오르는 것을 부채질이라는 것이 사실 실수요자, 즉 다가구나 다세대를 지어야 하는 업자들로 인해 개발되는 인근 땅은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장이 만들어지면 곧 산업단지 내에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고 아무것도 없는 이곳은 주거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기에 제일 먼저 오르는 땅이 개발되는 주거지역입니다. 어차피 건축업자들은 약간 높은 가격으로 땅을 사더라도 건축을 해서 통매매를 통해 수익을 가져가기에 현 시세보다 약간 높은 가격의 땅을 사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건축업자들은 땅을 비싸게 사더라도 분양이 될 수 있고 공실이 나지 않는다면 아무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반대로 땅을 아무리 싸게 사더라도 공실이 나거나 통매를 했을 때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이라면 땅값이 싸더라도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개발지 주변은 투자 타이밍에 따라 급격하게 반응하고 속도감 있게 땅값 상승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곳이 오르는 땅으로 이미 정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평택고덕 국제신도시나 1700만 평이 개발되는 송산 그린시티도 이러한 과정을 겪었고 신도시가 개발된다는 발표 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던 분들이 지쳐갈 때 투자 타이밍을 잘 분석해서 실제 개발이 시작되기 전 투자를 한 사람들은 아주 단기간에 몇 배의 지가 상승이 되었고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투자 타이밍이 딱 떨어지는 곳을 찾아다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사실 조목조목 살펴보면 엄청난 내용들이 숨겨 있는 내용입니다. 토지 투자의 새로운 정석이자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이론이 아닌 실제 제가 투자자로서 경험했던 내용이고 이 방법으로 실제 3년 만에 1억으로 100억 이상의 자산을 만들 수 있었던 실제 방법입니다. 꼭 반복해서 다시 잘 들어보시고 현재 내가 투자해야 할 지역이 어디이고 지점이 어디인지 그리고 투자 타이밍은 언제가 적당한지 엄청난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